네, 안녕하십니까. 치의학 분야별 지원체계 온라인 공청회 사회를 맡게 된 한국연구재단 의학학단 PO 이두진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20년부터 분야별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지원체계는 각 학문 분야의 특성과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자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6개월간 연구자 설문조사와 다양한 회의를 통해 도출된 치의학 분야 지원 방향에 대해 연구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 지원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연구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한국연구재단 의학학단 박종환 단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진흥과 김보열 과장님으로부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지원 TF의 조성민 팀장으로부터 치의학 분야별 지원체계 지원 방향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전에 질의해 주셨던 내용과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올라온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진행 시간은 대략 5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연구재단 의학학단 박종환 단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의학학단의 단장 박종환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산과 폭염으로 심적인 부담이 매우 크실 텐데요. 이렇게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치의학 분야의 분야별 지원 체계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기초연구 예산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으며 그 목표가 달성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모든 성과는 묵묵히 연구하시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산 증액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분배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은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예산 분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전문가분과 그다음에 여러 연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요. 예산 분배의 학문 특성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지원 계획은 아직 완성된 계획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끝나더라도 사전에 안내해드린 이메일로 의견 또는 질문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한 열린 한국연구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을 해주신 박종환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진흥과 김보열 과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열 과장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야별 지원체계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사전에 녹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장 김보열입니다. 먼저 콘텐츠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학문 분야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추진 경과 및 세부 추진 내용,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정부의 기초연구진흥 추진체계 지원 방안은 기초연구 자율성 강화 및 연구장 중심 지원 확대의 배경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 예산이 17년 대비 22년까지 2배 확대가 추진 중이고 현재 22년 국회에 예산 심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지만 거의 2.52조 원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과, 평가, 관리 등에 대 있어서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차 기초연구 종합계획의 추진 과제로서 분야별 지원체계의 전환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연구비 증가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각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과제 지원, 성과 창출을 위해 학문 분야별 지원 체계로 전환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학문 분야별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에 따른 효율적 예산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초연구 사업 예산 확대로 신청, 선정 과제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연구 분야 규모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문 분야별 연구 수요, 연구비 규모, 연구 환경, 대형 장비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 방식 편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연구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발전 지원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중장기 지원 방향 제시를 위해서 분야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계의 예산, 의견, 분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업 조정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는 세부 사업의 규모, 단가, 기간 등에 대한 조정, 후속 연구 지원 여부, 검토, 사업 유형 개편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야별 과학 로드맵을 반영한 연구 주제에 대한 지정 공모 추진, 연구 환경 변화를 반영한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 도출을 적극 장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학 로드맵 마련입니다. 분야별 장기적 연구 비전 제시, 연구 동향,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과제를 도출하여 각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과학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이미 수학 분야에서는 이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표 학회, 공청회, 연구자들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연구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 및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은 수학 분야에 대한 기획 연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2020년 수학 분야에 대해서 시범 적용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학 분야에 있어서는 소액과 장기 연구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요. 소규모 집단 연구를 포함해서 이에 따라서 지원 연구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등 신규 과제 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한 전략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21년에는 6개 분야에 대해서 확대 적용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6개 분야는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기초 분자생명, 의학 분야로서 약 7,683억 원 전체 기초연구 예산의 44%에 해당됩니다. 분야별 특성에 대한 반영을 예시한 걸로서는 물리 분야에 있어서는 장비 등을 통해서 초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예산의 규모를 달리하였고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대형 과제를 경련으로 선정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생명 분야 같은 경우는 평균 연구비가 타 연구 분야에 대해서 높다는 것을 반영해 중견2의 신규 과제를 확대하고 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기초의사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2년에는 전 분야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총 10개 분야로 운영할 예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로서 전 분야 적용을 위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 전 분야 적용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21년 7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어서 21년 시행 분야 연구 현장 의견 청취 및 포트폴리오 수정 보완을 거쳐 시기상으로는 약 8월에서 9월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년 최종적으로는 추진 현황 중간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21년에 분야별 지원체계 추진 현황 중간 점검 및 22년 전 분야 적용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하여 기초 연구 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되는 협의회나 의사결정 체계에 보고하는 것을 저희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부의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사업 추진체계 지원 방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보일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지원 TF 조성민 팀장으로부터 치약 분야별 지원체계 지원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치약 분야
분야별 지원체계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지원 TF 팀장 조석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치약 분야별 지원체계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고, 다음으로는 내년 이후의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이후 분야별 지원체계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먼저 올해 1월 치약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치약 분야 포트폴리오 초안을 작성하였고, 자문위원회와 함께 그 검토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가지고 연구자 대상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치약 분야 연구자로 최근 운영한 기초연구 사업을 수행 또는 혹은 신청했던 연구자분 총 6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중 203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기초연구 사업의 연구비 지원 방향과 관련해서 그 개인 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집단 연구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 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54.7%로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 연구 내에서 우수 연구와 일반 연구 비중에 있어서는 일반 연구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 연구의 사업별 적정 연구비 규모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는 대부분의 사업은 현행 유지 의견이 높게 나왔지만, 기본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비를 증액하자는 의견이 6대4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집단 연구에서는 대부분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후속 연구를 폐지할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리더 연구와 선도 연구센터 같이 장기간의 연구에서는 폐지하자는 찬성 의견이 약간 높게 나왔고, 나머지 사업에서는 후속 연구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중견 연구 유형 통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중견 연구 1-1과 1-2로 구분되어 있는 그 중견 연구 유형 1에 대해서는 통합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연구 지원 포트폴리오를 표준형, 우수 지원형, 기본 지원형, 집단 지원형 4개 카테고리로 구분했을 때 어느 유형을 가장 선호하냐고 물어봤을 때 기본 지원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그 주관식으로 설문에 의해 주신 주요 결과입니다. 일반 연구 지원을 확대하자는 의견, 그리고 중견 연구 유형 1을 통합하자는 의견, 그리고 비전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주요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트폴리오를 그 자문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는데, 그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약 분야 자문위원회는 그 연구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수립된 포트폴리오 안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의학 단장님을 필두로
치약 분야 책임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었고, 총 연구재단과는 1월부터 5월까지 4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그 설문조사와 지원 통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통해서 그 치약 분야 특성에 맞는 사업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회의를 계속해 왔고, 저희와 했던 회의 이외에도 그 전문위원 간 다수 회의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전달해 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 포트폴리오 수립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트폴리오에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은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입니다. 그중 개인 연구로는 리더 중년 신진 기본 연구, 생애찬 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집단 연구에서는 선도연구센터와 기초연구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외 사업을 보시면 CRC나 RLRC처럼 특정 분야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그 융합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특정 학문 분야에 그 소속할 수 없는 사업들이라든지 그 최초 혁신 실험실처럼 그 우선 선정 평가 이후에 추가적 지원되는 그런 사업의 성격들은 제외하고 그 일반 사업은 대부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포트폴리오 수립에 있어서 기본 전제입니다. 우선 예산 배분은 최근 3년 동안에 각 분야별 연구비 지원 비중과 또 거기에 더해서 인력 증감 등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 배분에 그 반영되도록 그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수립하면서 매년 일정 규모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고민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안을 수립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은 그 치의학 분야의 경우는 치의학 분야 별도의 별도로 운영은 되지만 이것들은 한의학, 간호학, 약학 분야와 함께 의학학 2로 묶여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4개 CRB 분야에서는 사업 유형과 단가는 통일하되 예산 운영과 예산 배분과 운영은 각 분야별로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수립하면서 고려했던 사항은 이러한 여기 적혀 있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 수립 결과입니다. 가장 큰 개선 사항으로는 기본 연구의 연구비를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단가를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신진의 연구비를 1.5억에서 1억으로 줄이는 대신 보다 폭넓은 연구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연구비 단가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 사업에서 후속 연구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까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리더 MRC처럼 큰 사업만 좀 후속을 폐지하고 나머지는 후속을 살리자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었는데, 우선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약학 4개 분야에서 공통된 사업 지원 형태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후속을 지원하게 될 경우 이게 신규 과제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MRC에서 그 CRB 순번을 정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그 MRC 공고가 나왔을 때 치의학과 약학, 한의학이 한 무대에서 한 평가 패널에서 같이 경쟁을 하는 구도였다면 이후에는 한의학 분야로만 공고가 나가고 그 한의학 분야 내에서 한의학끼리 경쟁하는 구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그 사업 개편 결과가 이 22년 이후 이 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붉게 표시된 부분이 주요 변경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그 신규 과제에 적용할 경우 우측과 같이 그 신규 과제가 뽑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 연구 같은 경우는 3년에 하나 정도 선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MIC는 5년에 4개, 그러니까 거의 매년 뽑히는데 5년에 한 번 정도 쉬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구실은 치의학에 매년 1개의 과제를 할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의학 분야 중장기 지원안입니다. 이처럼 포트폴리오대로 시행하게 된다면 2020년 234개 과제에 248억 원이 지원되던 것에서 23년에는 256개 과제에 340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중견연구는 20년 85개 과제 104억 원에서 23년 112개 과제 156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연구의 경우 20년 60개 과제 26억 원에서 단가 상승과 과제수 증가 등에 따라서 23년에는 74개 과제 37억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규모 사업인 리더와 집단 연구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 연구는 현재는 치의학 분야에서 지원되고 있는 과제가 없는데 23년 정도에 하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년에 하나 정도 계속 선정할 계획입니다. MIC는 5년에 4개 정도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전반적으로 5개나 6개의 MIC가 치의학 분야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구실은 작년에 하나, 올해 2개가 뽑혔는데 내년부터는 매년 1개 정도를 꾸준히 뽑아서 총 3개 정도가 꾸준히 유지되는 형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포트폴리오 운영에 따라서 세부 사업별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중견 1-2가 현재 11.3%에서 15.8%로 소폭 증액되게 됩니다. 또 기본 연구가 9%에서 10.8% 정도로 조금 비중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지원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러한 지원에 따라 치의학 분야 연구자분들의 수혜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수혜율은 연구 수행 의지 인력 중에 실제로 연구를 지원받은 연구 지원 인력을 수혜율로 보고 있는데 2020년 52% 수준에서 23년에는 56%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분야별 지원책의 향후 운영 계획안입니다.
내년도에 분야별 지원 체계가 시행되게 되면 치의학 분야에서 조정위원회가 운영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초 계획을 한 과제 수와 실제 과제가 접수됐을 경우에 그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견 1-1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1-2가 적게 들어왔을 경우에 당초 계획에서 1-1을 소폭 상승시키고 1-1을 소폭 줄여서 선정률을 유지하는 식의 그런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는 학문단장님을 위원장으로 책임 전문위원과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고 신규 과제 접수 일정에 따라서 연중 3-4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분야별 지원 체계와 관련한 올해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끝나더라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반영하고 검토해서 8에서 9월 중 치약 분야 포트폴리오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확정된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2022년도 지원 계획을 10월중 수립하고 신규 과제가 올해 11월중 신규 과제 공고를 진행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이메일로 언제든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궁금하신 점은 답변 드리고 좋은 의견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민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저희 질의응답을 받는 테이블로 이동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메일로 사전에 접수되었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메일로 접수된 질의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도 제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내용은 서울대학교의 김정욱 교수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후속연구 폐지를 앞으로 연구과제 선정 시 적용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앞으로 폐지된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기존에 선정된 과제는 후속 연구를 선정 당시에 공고된 내용과 같이 적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함께 폐지되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분야별 지원체계 시행 이전에 선정된 과제는 그 당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후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후속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선정됐던 분들께서는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드리고 접수를 받아서 평가한 다음에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답변을 드리면 사업별 후속 과제는 신규 과제 예산을 할당받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이 늘어날수록 신규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아까 조성민 팀장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발표를 주셨는데요. 이를 감안해서 자문위원회에서 후속보다 신규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좀 질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발표 내용을 어떻게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오늘 이 공청회 내용은 영상 편집 후 추후 이 한국연구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발표 자료는 좀 내부 검토 작업을 거쳐서 연구자분들께 이메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 재단에 의견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시고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날씨도 더운데 이 공청회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